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요즘 사연 유튜브 참 재미있게 듣다가 제 이야기도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서 써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했어요. 연애 결혼이었는데 남자친구는 재미있고 활달한 사람이었죠. 저는 좀 진지하고 화가 나면 정색부터 하는 스타일인데 남자친구가 농담도 잘하고 유쾌한 사람이라 잘 맞았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 후에 취직하고 일을 좀 하다가 아무래도 이 남자친구랑 평생을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 평생 가약을 맺게 되었죠. 남편한텐 형이 한 분 있었는데 저희가 결혼할 땐 이미 결혼을 하신 상태였고요. 아이가 하나 있으셨어요. 첫째 동서는 좀 예민하고 날카로운 분이었는데 제가 손아래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다 맞춰드려서 사이는 나쁘지 않았고요. 시아주버님은 좀 속이 좁다고 할까요? 동생인 남편이 도리어 장남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혼 초에 저와 첫째 동서가 아니라 시아주버니랑 제가 좀 서로 신경전이 있었어요. 시아주버니가 여러 가지로 저희한테 짐을 떠맡기려 하는 게 있었거든요. 저랑 신랑도 어쨌거나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뤘는데 그런 사정 같은 건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남편이 총각일 때처럼 모든 일을 남편한테 시키려 하더군요. 제가 제일 처음 빈정상했던 건 사소한 일이었어요. 저의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시어머니가 친구분들을 시댁에 초대해 같이 밥도 해먹고 노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걸 며느리한테 와서 일을 도와라 그런 식으로는 전혀 말씀 안 하셨고요. 워낙 요리 좋아하시는 분이라 음식 많이 만들어 두시고 남으면 너희들 가져갈래?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저희가 냉장고에 빈 공간이 있으면 감사하게 가져와서 먹고 하는 시기였죠. 음식 만들 때부터 따로 싸놓으신 거라 깨끗하고 저희 위해서 더 추가로 만드시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때 따라 다리가 불편하셨어요. 넘어지셔서 근육 통증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음식 해서 나눠 먹고 싶은데 아무래도 장 보는 게 힘드셨던 거예요. 원래는 절대 자식들한테 도와달라 소리를 안 하는 분인데 시댁 식사도 만들어야 하고 친구분들하고 놀고 싶기도 하고 하시니까 장 보는 걸 도와달라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 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 남편이 하필 그 시기에 회사가 일이 많아서 늦는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죠. 남편은 일정 시기가 되면 무척 바빠지는 직종이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가 남편은 너무 바빠서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아마 시아주버니한테 전화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아주버니는 식당을 하셨고 직원들도 여럿이라서 잠깐 정도는 얼마든지 가서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가게하고 시댁이 거리도 가까웠고요. 그런데 시아주버니가 시어머니 전화를 받고는 남편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가 가서 도와주라고요. 별일 아닐 수는 있죠. 뭐 그냥 장 보는 것만 도와드리는 거니까요. 집만 들여다 드리면 되는데 그걸 하필 한참 바쁜 남편한테 도우라고 했다는 게 좀 짜증이 났어요.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또 그랬거든요. 미안한데 자기가 좀 엄마 도와드리면 안 될까? 아니, 아주버님은 뭐 하시고? 바쁘대. 아주버님 브레이크 타임이잖아, 지금. 시아주버님은 점심 장사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서 그래도 아주버님이 못 빠져나올 정도는 절대 아니었어요. 아니, 아주버님은 그렇다 치고 그럼 형님은? 형수님은 지금 자리 비우셨대. 어디 나가셨나 봐. 보나마나 백화점이나 가셨겠지.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 자기가? 알았어. 솔직히 평소에 시댁에 일 도와드리는 게 제 쪽이 훨씬 많았거든요. 아주버님네는 식당도 가깝고 여러모로 쉬는 시간이 많으면서 시댁에 별로 많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시댁에 가서 일을 봐드렸는데 그거야 제가 기꺼이 가서 하는 거니까 별 상관은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희 사정 배려해서 시아주버니한테 전화했는데 그것마저 저희한테 밀어내는 게 빈정이 안 상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좀 짜증났지만 시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서둘러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절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니, 네가 어쩐 일이냐? 아, 저 아주버님이 바쁘다고 하셔서요. 형님도 그렇고요. 아니, 그 녀석은 내가 도와달라고 정말 간만에 말했는데 그걸 또 너한테 하라고 하든? 아, 바쁘신가 봐요. 뭐 아무래도. 아이, 그래도 그렇지. 그동안 내가 그 녀석 집에 소홀한 거 많이 봐주고 있었는데. 아유, 미안하다 둘째 아가. 시어머니는 미안해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러시니까 또 금방 마음이 풀렸어요. 다른 집은 시어머니랑 많이 싸운다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오히려 남편과 비슷한 성격이셔서 그런지 거의 사이가 무척 좋았거든요. 충돌이 있는 건 거의 없었고요. 단지 시어머니가 남편처럼 농담도 잘하고 유쾌하신 데 비해 성격이 무르셔서 시아주버니가 무슨 잘못을 해도 그때만 잠깐 화를 내시고 만다는 거였죠. 그래서 아주버님은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저는 피해를 입어도 시어머니가 화내셔봤자 상황이 바뀌질 않는 터라 그냥 어느 정도 피해 입는 건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를 도와드렸어요. 장 봐오는 거야 몸이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미안해 하시는데 제가 티내긴 좀 그랬죠. 그래서 별말 없이 웃으면서 도와드렸고 시어머니는 일하는 동안 저한테 앉아있으라고 하셨지만 또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시어머니 반찬하시는 동안 또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렸고요. 시어머니는 손이 크셔서 한 번 반찬하시면 워낙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서 먹으라고 좀 많이 싸주셨죠. 이번에는 평소보다도 더 다양하게 많이 싸주셨어요. 이번엔 너희 동서한테는 안 줄 거다. 어머님, 그래도 안 줄 거다. 그것들이 식당에는 주제 나한테서 집밥은 죄다 얻어먹고 그러면서 잠깐 장 봐달라는 것도 안 도와주려 들어? 시어머니는 혀를 차셨어요. 사실 아주버님네는 식당을 하시는데 자기는 식당밥 질린다면서 집밥 반찬을 시댁에서 항상 가져다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안 도와주려 하니까 시어머니가 화가 나셨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원래 시아주버니네로 갈 반찬까지 죄다 받아왔어요. 평소보다 많긴 했는데 어머니의 반찬은 워낙 맛이 좋아 저희 친정에도 조금 가져다 드리면 항상 좋아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걱정 없이 감사하게 받아왔죠. 저희 친정엄마는 음식을 좀 귀찮아하셔서 자칫하면 식사를 좀 부실하게 하셨거든요. 제가 집에 와서 반찬을 풀어놓고 기다리니까 그래도 그날은 남편이 간신히 저녁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에 들어오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 반찬이 있으니까 무척 좋아했어요. 으이그, 그렇게 좋아? 아, 우리 엄마가 일단 음식은 잘하시잖아. 맞아, 그건 인정해. 남편은 정말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저도 같이 앉아서 저녁을 먹으면서 아주버님네가 너무 양심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100번 동감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하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은 전화를 받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딱 봤더니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혹시 직장일인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시아주버니더군요. 남편은 적당히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왜? 왜 그래? 아니, 오늘 형님한테 엄마가 반찬을 안 싸주셨나 봐. 그러셨어. 괘씸하다고 주기 싫다고 하시더라고. 너네가 다 가져갔냐고 버릇이 없다는 둥 별소리를 다 하네. 남편은 화가 난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아니, 저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애초에 반찬을 다 가져가겠다고 욕심을 냈던 것도 아니었고 시어머니가 저를 주시겠다고 한 거였어요. 게다가 애초에 시어머니가 도와달라는 그 작은 일도 안 도와줬으니 시어머니가 화가 나신 거잖아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도 없고 아주버니가 양심도 없어 보여서 얄미워 죽겠더라고요. 그때는 남편도 화가 꽤 났는지 한숨을 여러 번 푹푹 쉬었어요. 에휴, 미안해. 우리 형이 항상 저 모양이라. 아,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닌데 뭐. 와, 진짜 시아주버니 너무하셔 근데. 그래, 정말 그렇다. 저는 화가 났지만 그 일이 그냥 지나갈 거라 생각했어요. 당연히 저는 잘못한 게 없고 도리어 아주버니가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다음날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둘째 아가. 네,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평상시에는 거의 시어머니랑 저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했기 때문에 시아버지의 전화가 굉장히 의외였어요. 시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있는 분이라서 시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시아버지 흉을 보고 그랬거든요. 어제 큰애가 너한테 화가 많이 났던데 맞냐? 네? 어제요? 어제라면 솔직히 그 일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는 그걸 왜 시아버지까지 알고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나 조금 어안이 벙벙했어요. 시아버지는 가부장적인 분이라 장남을 정말 많이 편애하셨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제가 시아버지를 그리 좋아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그 일을 꺼내시니까 당황스러웠죠. 너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저요? 그래, 너 말이야. 여자가 시어머니 좀 돕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첫째가 전화하기 전에 먼저 네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드리고 매일같이 뭐 도울 건 없느냐 물어야 하는 거야. 아버님, 저 어머님께 전화 항상 드리는데 저한테는 도와달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게 네가 불편하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네 평소 태도를 주의해야지.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는 항상 저한테만 너무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뭘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하고 무척 이야기도 많이 하셨지만 첫째 동서하고는 아예 거의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일부러 아주버니한테 전화해서 네가 와서 도우라고 하신 거였고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그런 사정을 알 리도 없고 그걸 신경 쓸 리도 없었어요. 너는 항상 애가 너무 드셌다. 그럼 안 되는 거야. 첫째 아가처럼 외모 관리에 신경을 쓰지도 않고 나한테 전화 항상 해서 인사도 안 하고 그럼 안 되는 거라고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니? 저는 어머님께 전화를 하니까 형님께서 아버님께 전화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서로 그게 편하다면서요. 어쨌든 시아버지 너무 무시하지 마라. 그러는 거 아니야. 자고로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넌 너무 성격이 세. 솔직히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뭘 어쨌길래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건지. 그렇다고 제가 말대꾸하면 그걸 가지고 또 1시간을 설교할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얌전히 듣고만 있으니까 절 다그치면서 진짜 거의 한 30분 이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대체 이게 이럴 일인가 싶었죠. 간신히 전화를 끊고 났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기에 시어머니 일을 그렇게 돕고서는 이런 소리를 듣나 싶어서요. 그렇다고 이걸 시어머니께 쪼르르 이르면 집안 분란 일으키는 거나 다름없으니 또 그럴 순 없잖아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는데 야근하고 집에 늦게 온 남편에게만 속풀이를 했죠. 남편도 황당해했지만 그렇다고 남편 입장에서 뭘 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위로해줘서 간신히 마음이 풀린 채로 그날 일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일이 마음에 응어리가 지더군요. 이게 별일 아니라면 별일 아닐 수 있는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더군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꾸준히 그렇게 빈정상하는 일이 쌓여갔어요. 나중엔 진짜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시아주버니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부터 한 1년 넘게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시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수술할 일이 생겼어요. 배 쪽 수술이었는데 사실 시술이라 해도 될 정도로 간단한 것이긴 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너무 아파 죽겠다면서 한참이나 엄살을 부리고 난리를 피우셨어요. 정작 그 당시에 정말 아픈 건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다리가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혼자 걷기도 힘드실 정도가 되었고 간혹 제가 가서 도와드려야 할 정도였거든요. 시아버지 엄살을 간병해 주실 정도는 절대 아니었죠. 에휴, 너희 시아버지 그냥 병원에 처박아 놓을 거다. 어머니가 시아버지 엄살을 듣다 못해 화가 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사람 마음처럼 되나요? 병원에서는 당연히 그리 큰 수술이 아니었으니 바로 퇴원하라고 했고 시아버지는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 간병을 도저히 하실 수 없는 상태라 결국은 자식들이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아주버님은 또 기겁하더라고요. 첫째 동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니, 우리 식당 하는데 어떻게 모셔? 안 돼, 안 돼. 절대 우린 못 모셔.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집에 와 계셔? 맞아, 동서. 나도 식당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한다고. 동서는 집에서 놀잖아. 그러니까 동서가 모셔. 아니, 형님 집에서 놀다뇨. 저도 엄연히 집에서 살림하면서 살아요. 그 살림이 뭐라고 그렇게 큰 소리야? 당연히 살림이야 하겠지. 아버님 모시면서 그냥 조금만 더 힘쓰면 되잖아. 형님이 되게 얄밉게 그런 소리를 했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부딪히지 않고 살았는데 그나마도 제가 항상 비율에 맞춰서 그런 거였죠. 저는 사람들하고 부딪히거나 싸움 나는 게 싫어서 그냥 적당히 다 제가 맞춰주는 편이었거든요. 아주버니도 당연하다는 듯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너 아버지 모시고 가라. 퇴원하시는 길에 바로 차로 모시고 가면 될 거야. 아이, 형. 그래도 우리 집에 모시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아, 그럼 어쩔 거야. 우리 집 오시면 계속 식당 나와 계셔야 하는데 그래서야 간병이 되겠어? 집에 재수씨 있으니까 재수씨가 간병하는 게 도리에 맞지. 길을 두고 돌아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저는 정말 목구멍까지 욕이 나왔어요. 사실 첫째 동서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형님은 식당에서 일한답시고 말만 그러고 거의 대부분 매일같이 백화점에 나가서 돈 쓰고 돌아다니는 게 일이었거든요. 첫째 동서는 예민하고 날카로운데 본인에 대한 일만 그렇고 남이 피해를 입는 일에 대해서는 되게 모른 척을 잘했어요. 그런 게 살면서 눈에 띄니까 속으로 천불이 나곤 했죠. 그래서 뭐 결국 어쩌겠어요. 한참 싸웠지만 결국은 저희 집에 모시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제가 공식적으로 집에 있는 전업주부다 보니 아주버님과 첫째 동서는 절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집에 있는 사람이 왜 시아버지를 안 모시려고 하냐, 천하의 불효자식 아니냐 이러면서 말이죠. 결정적으로 시아버지도 저희 집에 오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둘째 며느리가 집에 있는데 왜 멀쩡하게 나가서 일하는 첫째네를 괴롭히냐면서요. 아, 진짜 너무 싫었는데 그래도 그리 심하지 않은 수술이라 한 일주일 정도만 계시면 된다기에 참았습니다. 중간에 남편이 껴서 난처해서 쩔쩔매는 게 너무 안 되었더라고요. 남편은 유쾌하고 밝은 대신 성격이 물러서 여기저기서 잘 치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참고 제가 모시겠다고 했죠. 시아버지는 퇴원하면서 곧장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첫날부터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집에 와서 들어오자마자 집안 공기가 탁하다면서 집안 창문을 전부 열라고 하셨어요.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약하게 감기 기운이 있는 상태였는데 시아버지는 신경질적으로 공기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면서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안 창문이란 창문은 다 열어놓고서 한 30분을 있은 다음에 문을 닫으려고 했더니 아직 환기가 덜 되었다면서 계속 열어놓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패딩 입은 채로 담요를 달라고 해서 덮고 계시더군요. 아무리 시아버지지만 어찌나 진상으로 보이던지요. 저는 몸이 안 좋아서 따뜻하게 입고 싶은데 그리고 사실 집안 환기를 한 지도 얼마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거의 1시간 넘게 있은 다음에 문을 닫으니까 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식사를 차려드렸는데 그걸로도 또 말씀이 많으셨어요. 넌 어쩜 이렇게 애가 아무 생각이 없냐? 내가 이 안 좋은 거 알면서 이렇게 질긴 걸 먹으라고 내놓는 말이냐? 심히 죽으라는 거야? 아니요, 아버님. 그런 게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으실 줄 알았어요. 이거 안 좋으세요? 다른 걸로 드릴까요? 갈치 있는데 금방 구워드릴게요. 그래, 갈치 내와라. 그리고 이따위로 이렇게 고기도 질기게 굽는 거 아니다. 어쩜 솜씨가 이리도 없니? 시아버지는 저한테 톡톡 쏘아붙였어요. 시아버지가 어떤 말투냐면 좀 평상시에 말을 해도 계속 싫은 소리를 하는데 화를 막 내는 것도 아니고 평소 말투가 항상 못마땅한 거 있잖아요. 그냥 일상 대화를 해도 이 사람이 계속 불만이 있구나, 못마땅하구나 하는 걸 상시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말투요. 그런 말투로 계속해서 저한테 말하니까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죠. 시아버지한테 작은 방을 내드렸는데 그 방이 작은 걸 보고도 또 짜증을 내셨어요. 아니, 너희 방은 저렇게 크면서 이 시애비는 이렇게 작은 골방에서 자라는 거냐? 아버님, 저희 방 비슷비슷한 크기예요. 그냥 위치만 조금 다를 뿐이지. 뭐가 비슷하냐 뭐가? 이건 골방인데 거기다 너희 방엔 화장실도 딸려있지 않느냐? 시아버지는 짜증을 부리셨어요. 저희도 안방에 화장실이 붙어 있어서 시아버지께 안방을 내드릴까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부부가 같이 자는 방이라 속옷이라든가 이런 것 좀 감추고 싶은 것들도 수납되어 있고 해서 그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게 못마땅하신지 내내 신경질을 내셨어요. 그런데 제가 시아버지한테 기겁을 했던 건 다른 거였죠. 본인은 저한테 온갖 잔소리를 다 하고서는 너무 위생관념이 없으신 거였어요. 식사하실 때도 어찌나 음식을 흘리시는지 드시고 나면 식탁 위가 온통 전쟁통이었죠. 양말도 항상 제대로 빨래통에 넣어놓으실 데가 없고 일부러인지 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리저리 엉망으로 던져놓으셨고 화장실에서 샤워라도 하고 나면 비누 거품이며 뭐며 전혀 뒤처리를 안 하고 나오셔서 화장실이 난리였어요. 그 중에서도 최고는 소변이었죠. 전 정말 이런 거 가지고 남한테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사람이 부끄러울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도가 좀 지나쳤어요. 화장실에서 나는 그 하수구 냄새 같은 거 아시죠? 시아버지가 집에 오시고 나서 딱 이틀이 지났는데 그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청소를 너무 싫어해서 사실 매일같이 화장실 청소를 하진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청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추운 시기라 화장실에서 냄새는 나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가 오고 나니까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신혼 초에 남편이 엉망으로 소변 볼 때 났던 냄새라는 걸 눈치채고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신혼 초에 남편도 소변을 대충 흘리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정말 대판 박살나고서 그제서야 제 눈치를 보며 앉아서 소변 보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럴 거면 화장실 청소 당신이 하라고 화를 냈었고
소변을 조금이라도 흘리는 날에는 본인이 알아서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그때 한참 남편하고 싸우고 화내던 시기에 남자들이 소변을 흘리면 어떤 냄새가 나는지 잘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안방에서 퇴근한 남편한테 싫은 소리를 했어요. 여보, 세상에. 아버님, 소변 다 흘리고 계시나 봐. 뭐? 아휴, 그래? 어쩐지 화장실에서 냄새 많이 나더라. 남편도 화장실 청결에 신경 쓰기 시작한 이후로는 냄새에 상당히 민감해졌거든요. 당연히 시아버지의 소변 냄새를 알아챘고 잔뜩 표정이 엉망이 되었어요. 당신이 좀 말씀드려봐. 나 저 냄새 정말 싫어 미치겠어. 아버지 대체 왜 저러시지? 최소한 물이라도 뿌리고 나오셔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시거든. 정말. 일주일만 지나면 되는데 좀 참으면 안 될까? 뭐? 일주일이나 참으라고? 그 소변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데. 게다가 아무리 시아버지지만 내 가족도 아닌 다른 사람 소변이 화장실에 온통 엉망인데 그걸 참으라뇨? 전 기겁했고 남편은 고개 숙이고서 자기가 어떻게 말씀드려보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뭐 말씀을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시아버지 행동은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나는 냄새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남편 말대로 일주일만 참으면 되니까 이미 벌써 2, 3일 지났으니 며칠만 꼭 참으면 된다 싶어 일단 더 이상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그때부터 한 이틀이 또 지났는데 남편이 거의 퇴근할 시간이 되어서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커버를 열었더니 노란 소변방울이 변기에 온통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바닥도 아니고 그 앉는 부분에 말이에요. 더러워 진짜. 저는 순간 토가 올라올 정도로 죽고 싶게 더럽더군요. 남편도 소변을 잘못 봐서 그 버릇을 태판 싸워가며 고쳤는데 시아버지가 난데없이 우리 집에 와서 변기에다가 오줌 줄기를 뿌려놓다뇨. 저는 샤워기를 가져다가 토끼 올라오는 걸 참으면서 변기를 닦았어요. 그런데 밖에서 시아버지가 작은 방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들리더군요. 둘째 아가. 어째 너는 시애비한테 간식 한 번을 안 주냐? 커피도 좀 끓여오고 해야지. 말을 꼭 해야 주니? 순간 정말 속이 확 뒤집어지더군요. 저는 샤워기를 내려놓고는 곧장 밖으로 나갔어요. 시아버지가 자다 나오셨는지 머리는 뿔이 난 채로 저를 마땅치 않은 얼굴로 보시더라고요. 어째 그리 게으르냐? 얼른 가서 커피 끓이고 집에 과자 있으면 좀 내와라. 아버님, 저 지금 청소 중이에요. 화장실 말이에요. 저는 속이 들끓어서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뜨악한 눈이 되더니 곧장 또 그 불평 많은 말투로 말씀하시더군요. 네가 할 일을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시위하듯이 말하는 거냐? 커피 끓여오고서 하면 되잖아. 제가 화장실 청소를 뜬금없이 왜 지금 하는지 아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솔직히 저는 시아버지한테 그렇게까지 말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그 뻔뻔스러운 얼굴을 보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더군요. 아버님, 소변 좀 제대로 누세요. 뭐? 아무리 뻔뻔하고 낯가죽 두꺼운 시아버지라도 제가 그렇게 직구로 말할 줄은 몰랐는지 당황하시더군요. 저는 당연히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쏘아붙였어요. 냄새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래도 다른 때는 바닥으로만 흘리시더니 이젠 아주 변기에 흙 뿌려 놓으셨네요. 대체 이게 사람 집이에요, 돼지우리예요. 아니, 다른 건 다 참아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 수가 있어야죠. 대체 더러워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아니 너...
시아버지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어요. 하지만 당연히 본인이 해놓은 게 있으니 뭐라고 하실 수가 없었겠죠. 말을 어버버하고 있는 동안 제가 계속해서 안 놓치고 쏘아붙였어요. 어른이시면 어른답게 좀 행동하세요. 식탁에 음식 흘리시는 것도 제가 다 참았어요. 그런데 소변을... 대체 연세가 몇이신데 뒤에 쫓아다니면서 소변 흘리는 걸 닦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더 참냐고요? 속이 뒤집혔던 걸 다 쏟아붓다시피 하니까 시아버지가 거의 뒤로 넘어갈 것처럼 얼굴이 벌개져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남편이 퇴근에 들어와 있었어요. 남편은 들어오면서 저와 시아버지가 대치하고 있는 걸 보고는 처음엔 어리둥절한 얼굴이더니 곧 알아차린 표정이 되더군요. 어차피 제가 거의 폭발 직전이었다는 걸 남편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남편의 말을 기어코 시아버지가 무슨 기관총 쏘듯이 다다다 쏟아내더군요. 너 쟤랑 이혼해라. 어떻게 시애비한테 저런 소리를 해? 이 건방진 것. 어찌 시애비한테 저런 더러운 소리를 한단 말이냐? 제가 뭘 어쨌는데요? 뭐, 소변을 제대로 누라고? 어떻게 시애비한테 저런 소리를 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고 자랐기에 그 꼴이야? 제 가정교육은 문제 없어요. 아버님이 먼저 잘못하셨잖아요. 자자, 진정들 좀 하고. 완전 흥분한 저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남편은 손을 들어올렸어요. 저는 이래서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말을 삼켰지만 시아버지는 그럴 리가 없었죠. 너 이혼해라. 지금 당장 이혼해. 난 더 이상 저런 계집애가 우리 집안에 호적 두고 있는 걸 그냥 볼 수가 없다. 안 그러면 내가 너하고 저 계집애 둘 다 호적에서 봐버릴 거다. 시아버지는 계속 흥분해서 얼굴이 벌개진 채로 고래고래 떠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딱히 대답하지 않고 물끄러미 시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남편 얼굴에는 피곤함이 짙게 드리워 있었어요. 하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가뜩이나 일도 많아서 계속 야근 중인데. 집에 와보니 마누라랑 아버지는 싸움이 붙어있지.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마누라랑 이혼하라고 소리나 바락바락 지르고 있지. 평소 유쾌하고 농담 잘하는 남편이었지만 그날은 얼굴이 유독 어둡더군요. 저는 남편이 걱정돼서 살펴보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아랑곳 않으면서 계속 지금 당장 이혼 서류 가져오라고, 이혼하라고, 안 그러면 남편을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더니 남편이 손을 들어 올리면서 말했어요. 그만하세요, 아버지. 뭐라고? 평소의 남편 말투가 아니었어요. 단호하고 어딘가 짜증까지 묻어있는 상태였거든요. 시아버지도 그걸 느꼈는지 멈칫하면서 남편 눈치를 봤어요. 너 지금 뭐라고? 그만하시라고요. 이혼 안 하고 아버지가 나가세요. 뭐라고? 그리고 호적에서 파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없는 자식인 셈 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좀 나가세요. 뭐야? 시아버지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듯 입을 뻐끔거리셨죠. 너, 그럼 내가 너 호적에서 파버리고 유산 한 푼도 안 줄 거다. 네네, 그러시라고요. 전 이 사람하고 헤어질 마음 조금도 없으니까. 유산 괜찮고요. 네, 살펴가세요. 남편은 지친다는 듯이 말하고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가 짐을 들고 나오더니 시아버지를 그대로 밖으로 밀어냈어요. 아버님은 자존심 때문에 발을 구르면서 스스로 나가버리셨죠. 내가 가만두나 봐라. 너희 형하고 엄마하고 이야기해서 너 가만 안 둘 거다. 내가 너만 아들인 줄 아냐? 너희 형이 나 얼마든지 간병해 줄 거다. 네, 그러시던가요. 남편은 시종일관 화도 안 내고 지친 목소리로 시아버지를 상대하며 쭉 밀어냈어요. 시아버지는 화를 내면서 나가서도 큰 소리로 불평불만 하다가 가버리셨어요. 와, 집안이 진짜 폭풍우가 쓸고 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얼른 씻으라고 하고 저녁을 차려줬어요. 남편은 묵묵히 나와서 저녁을 먹고는 한숨을 푹 쉬었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하여간 성격이 너무... 아휴, 괜찮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쉬어. 가셨잖아. 시아버지 성격에 호환이 없을 린 없었지만 남편이 제 편이면 뭐 그리 무서울 것도 없었죠. 너무 질색이라 가능하면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1~2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밤이 깊어서 저희는 이제 자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시아버지가 없는 조용한 집안이 정말 얼마만인지. 실제로 생각해보면 일주일도 안 지난 거였는데도 너무 오랜만인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오붓하게 TV를 보면서 차를 마시다가 자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려서 남편하고 저는 좀 불안한 기분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그렇다고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어서 제가 일단 받았어요. 놀랍게도 그 시간에 전화한 사람이 첫째 동서더라고요. 동서,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아버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오셨어? 네? 아버님이요? 아, 그래. 아니, 아버님을 어떻게 모셨길래 지금 우리 집에서 일주일을 계시겠다고 오신 거야? 형님은 엄청나게 흥분한 상태였어요. 저는 순간 멍해졌지만 그 다음 순간 무슨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자식이 너희만 있냐고, 너희 형도 있다면서 큰소리치고 나간 시아버지가 시아주버니네로 간 거였죠. 아주버니와 첫째 동서가 절대 못 모신다고 버팅겨서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것도 무시한 채로 말이에요. 아, 이게 무슨 짓이야. 대체 왜 아버님을 여기로 보내? 저희가 보낸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저희한테 화내시더니 형님네로 가신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모신 거냐고. 아버님이 소변을 화장실에 온통 흩뿌려 놓으셨거든요. 저는 가감없이 사실을 말했어요. 평소라면 말을 좀 조심해서 돌려서 말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뭐라고? 첫째 동서 역시 그 말엔 말문이 막히는지 순간 말을 못하더군요.
누구나 가정주부라면 알 수밖에 없잖아요. 남자 가족들이 화장실 더럽게 쓰는 게 얼마나 화나는지요. 그래서 싸웠다는 거야? 네, 제가 아버님께 화장실 깨끗하게 써달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게 노여우셨는지 나가셨어요. 세상에. 형님도 글쎄, 잘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밀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짐짓 형님을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말했어요. 첫째 동서는 그 말에 위기감이 느껴지는지 목소리가 긴장되더군요. 그래. 나도 절대 아버님 안 모실 거야. 일주일이나 계시겠다니 이게 무슨 악몽이지? 일주일요? 아니, 남은 기간 겨우 한 2, 3일 될 텐데 일주일을 계시겠대요? 그래. 우리한테도 효도 받아야겠다고 일주일을 계시겠대.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형님은 험하게 말했어요. 사실 시아버지한테 하기엔 진짜 막말이었지만 그 심정은 이해가 돼서 저는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처음부터 쫓아내버리겠다고 첫째 동서가 선언처럼 말한 뒤 전화가 끊어지더군요. 저는 남편한테 돌아서서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버님, 아주버님 댁에 가셨나봐. 뭐? 형님이 전화하신 거야. 우리한테 어떻게 모신 거냐고 하길래 그냥 있었던 일 말씀드렸어. 세상에. 남편은 골 때린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사실 시아버지는 가족들 중 누구도 좋아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여태까지 살면서도 워낙 자기 멋대로 굴었던 양반이라 아들들도 시어머니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날 밤 대체 아주버님네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더군요. 저는 한번 전화를 해볼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궁금해서 안달을 냈지만 남편은 느긋하게 말했어요. 아마 형하고 아버지하고 박 터지게 싸웠을 거야. 서로 성격 비슷해서 우리 잘할 때도 둘이 엄청나게 많이 싸웠거든. 아니, 아버님 그렇게 큰아들만 편애하는 것처럼 구시더니? 에휴, 아마 형한테 가선 나만 편애하는 것처럼 굴었을걸? 그런 식으로 이쪽 저쪽한테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하시는 양반이라. 아휴, 진짜. 남편은 다 안다는 듯이 마치 해탈한 것 같은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마침 다음 날이 주말이라 저는 남편과 같이 연락을 기다릴 수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받았는데 시어머니는 도리어 차분한 목소리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 어젯밤에 너희 집에 쫓겨나고 큰애네 집에서도 쫓겨났다며?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하고 대화하시면서 짧게 웃으셨어요. 그 영감탱이 어제 집으로 와서 또 난리를 치려고 하길래 나도 혼을 내줬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애들을 어떻게 키운 거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닥치라고 하고서 문을 안 열어줬지. 추워 죽는다고 소리 질러대다가 결국 조용해져서 문 열어달라고 애원을 하더구나. 어머나. 아유, 그래서 나가봤더니 계단 옆에 얼어 죽을 기세로 쪼그리고 앉아있더라. 그래서 앞에 두고 내가 집에서 나갈까 아니면 네가 나갈래 했다. 이렇게 난리칠 거면 같이 살지 말자고 했더니 그제야 기가 죽어서 집에 들어오더구나.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순간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서 푹 터졌고 시어머니도 같이 웃으시더라고요. 그 이후 시아버지는 아주 성격이 고쳐진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는 많이 얌전해지셨어요.
집안에 아무도 자기 편이 없다는 걸 그제야 아셨던 모양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재미나게 들으셨다면 좋겠어요.